지구인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치과마다 치과 치료비가 다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그게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왜 같은 그 치과 의사인데 치료 비용이랑 치료 방식이 다르냐고 뭐 가끔 댓글을 달거나 따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되게 이상한 생각이에요. 비정상적인 생각이죠. 여러분이 학교를 다닐 때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수학이라고 합시다. 자, 고등학교 수학을 배울 때 같은 수학 선생님이잖아. 근데 설명이 다 달라. 어, 심지어 가끔 같은 문제를 풀 때 풀이 방법이 다르기도 하죠. 근데 왜 그래요, 그거는? 그 잘못된 일인가요? 아니잖아요. 잘못된 일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다른 게 정상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치과 치료도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보는 눈이 다르고 자기의 그 치과 의사들마다 손기술이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이걸 잘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런 걸 잘 못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몸은 뭐 신경치료 같은 걸 잘 못해. 그래서 신경치료가 어려운 경우는 이걸 빼고 임플란트 하는 게 자기가 봤을 때 더 나은 것 같아. 그럼 그렇게 임플란트를 하라고 이렇게 치료 계획을 세우는 거고, 저 같은 사람은 좀 오기가 있어가지고 기어이 치아를 살리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서 실패율 1, 20%를 뭐 1, 20%가 아니지 뭐 한 2, 30%, 막 4, 50%에도 막 감행하잖아요. 자이언치아 막 살리려고 막 신경치료하고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치료 계획이 다 다르고 치료 비용이 다 다른 게 정상이라고요. 아니, 정상적인 상황을 가지고 왜 시비를 걸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이상해요. 보면은 응? 병원 치과마다 치료비가 다 다르냐고. 다른 게 정상이에요. 그런 건 시비거리가 되지 않아요. 그건 마치 뭐랑 같냐면 음? 뭐지? 신발 가게에 갔는데 왜 신발마다 가격이 다르냐고. 프로스펙스에서 만든 신발이 있는데 다 다르단 말이야, 가격이. 왜 다르냐고 화를 내거나 항의하는 사람 있어요? 그 이상한 사람 취급받죠. 또라이죠, 또라이. 마찬가지예요. 치과 치료비가 다 다른 게 정상적인 거라고. 근데 이제 왜 이제 그 환자들이 화가 나냐면 다른데 왜 다른지 설명을 못 해. 어? 예를 들어서 딴 데서는 치료가 이러이러하게 나왔는데 여기 가면 다르단 말이야. 근데 다른데 왜 치료비가 다른지에 대해서 합리적인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자, 임플란트 비용을 가지고 예를 듭시다. 임플란트 비용이 고가에서 정한 비용이 한 120만 원 정도가 보험 수가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뭐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지만 어떤 치과는 뭐 광고에 보니까 뭐 싸게 뭐 60만 원, 70만 원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어떤 치과는 거의 그 거기에 뭐 1.5배 막 가까이 뭐 해가지고 뭐 120도 받고 150도 받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 150인 임플란트 하는데 가가지고 물어봐, 환자가. 왜 이렇게 그 비싼가요? 그러면 뭐 자기 원장은 뭐 수술을 어떻게 하고 뭐 경력이 어떻고 이런 뭐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납득이 안 되는 거지. 저는 이제 대충 이렇게 설명을 해요. 다른 치과는 그냥 심고 나서 대충 끝내지만 우리는 심고 나서 치아가 자연 치아처럼 똑같이 물리게 해준다. 그리고 그거를 임시 접착을 해서 밥을 씹어 먹고 확인을 한 다음에 최종으로 붙여드린다. 우리는 교합 작업을 정밀하게 하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조금 더 비싼긴 한데 그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저는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대부분 환자들이 납득을 하고 그 치료 비용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치료 비용이 다른 데 대해서 제가 한마 치료 비용하고 여러분들 관심사가 그 방법이죠. 이게 다른 이유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에 좀 시비를 걸지 말고요. 그 다음에 환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는 건 바로 그거예요. 비싼데 왜 비싼지 설명을 해줘야 돼요. 네, 합리적으로. 또는 뭐 AS 기간을 보증을 좀 오래 해준다던가 뭔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하나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요 여러분 생각대로 치료비가 다 똑같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제 치과 치료로 예를 들면 여러분 감정이 섞여 있어서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니까 제가 다른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현대 자동차에서 자동차를 만들잖아요. 뭐 자동차가 뭐 2천만 원짜리도 있고 뭐 5천만 원짜리도 있고 뭐 EQ 뭐 900 뭐 비싼 건 1억짜리도 있나요, 요즘?
자, 2천만 원짜리부터 한 1억까지 차 가격이 다양하게 있어. 근데 국가에서 이 자동차 값이 다를 이유가 없잖아. 아니, 차가 굴러만 가면 되지. 1억짜리 차가 왜 만들 필요가 있어? 그래서 국가에서 음? 음, 자동차 공단을 만들어 가지고 차량 가격을 다 똑같이 국가가 통제해. 2천만 원부터 1억짜리 차가 필요 없다. 현대 자동차는 지금부터 2천만 원짜리 자동차만 일률적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국가에서 강제로 지정했다 칩시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동차 산업이 쫄딱 망하겠죠. 왜? 현대차는 2천만 원짜리 차도 만들지만 1억짜리 차도 만들면서 고급 기술도 연구하고 자동차에 적용되는 많은 기술과 부가가치를 창출해야지 그 수익을 가지고 더 좋은 차를 만들고 자동차 산업이 계속 발전하고 우리 경제도 발전하는 거죠. 아, 의료도 마찬가지예요. 아, 치료비를 국가에서 강제로 정해서 어? 급여화 시켜서 치료비를 똑같이 정해버리면 그게 발전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케어가 미친 짓이지. 우리 문재인 케어 해보세요. 치료비를 다 똑같이 받는다고 생각해봐. 의사가 막 개원한 의사랑 의사 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20년, 30년 된 의사랑 치료비를 똑같이 받는다고 생각해봐. 그게 공산화지, 빨갱이 짓이지, 빨갱이 짓. 그게 정상적인 사고가 아니잖아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정책을 내는 것 자체가 미친 짓이죠. 네. 그러니까 급여화가 된다. 그 말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산화가 된다. 똑같이 받아야 된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정상적으로 좀 가져주세요. 영상을 마치려다가 보충할 내용이 있어서 좀 이야기를 더 할게요. 그리고 이제 좀 한 단계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 채널의 구독자 여러분들은 치료비가 다 다른 게 환자들에게는 유리한 일일까요? 불리한 일일까요? 이걸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저는 유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치료비가 모두 같잖아요. 그럼 왜 이게 여러분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하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신경치료를 하는데 되게 어려운 신경치료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치료비가 다 똑같아. 그 치료를 열심히 할 확률이 높겠어요? 아니면 신경치료 자체를 포기하고 그냥 임플란트 하는 쪽으로 가겠어요? 네, 임플란트 하는 쪽으로 가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치료비가 다 달라. 그래서 다른 의사는 이 치아 신경치료가 어려워서 포기하지만 나는 신경치료를 정말 잘할 수 있어. 그래서 다른 사람이 우리나라 건강보험공단에서 15만 원 받으러 간 거를 나는 MTA로 비보험 치료로 해서 치료비를 70만 원을 받겠다. 그리고 내가 당신의 치아를 살려주겠다. 하고 70만 원 받고 치아를 살려준다 칩시다. 그러면 환자는 임플란트를 하는 줄만 알고 있었는데 신경치료를 해서 살려준 의사가 나타났잖아요. 얼마나 다행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자, 이번에 금리를 가지고 예를 듭시다. 만약에요, 지금 금리가 보험 적용이 안 돼서 치료비를 우리나라 평균이 금리 골드 크라운 A 타입 기준으로 51만 원이 평균 가격인데 어떤 사람은 되게 예민해 몸이. 그래서 금리를 진짜 정교하게 맞춰야 되는데 국가에서 금리 가격을 50만 원에 또 후려치잖아요. 적정 가격이 한 절반으로 후려쳤다 칩시다. 한 절반 가격 25만 원으로 금리 가격을 다 정해버렸어. 일률적으로.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나, 치과 의사가 열심히 하나, 대충 하나 금리 가격이 똑같아. 그러면 누가 정교하게 교합을 이렇게 맞춰주고 이런 작업을 하겠어요? 어차피 나는 가격이 정해진 거 열심히 일 안 하죠. 최소한의 시간을 들여서 최소한의 재료비와 최소한의 기공료를 들여서 금리를 만들기만 하면 가격은 정해지잖아요. 누가 미쳤다고 기공료 더 비싼 데 쓰고 좋은 재료 쓰고 이렇게 해서 좋은 금리를 만들려고 노력하겠어요. 그러면 계속 금리 하고 나서 교합이 안 맞아서 안 물리거나 안 씹히고 불편해. 그럼 결국 손해는 누가 봐요? 환자가 보죠. 그래서 의사협회나 최대집 이런 회장들이 문재인 케어나 급여화를 하면 품질이 떨어진다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공무 치료비라는 것은 의사의 월급이잖아요. 그러면 월급이 다 똑같으면 누가 열심히 하고 어려운 일을 하려고 도전을 하겠어요? 안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성이 있는 게 민주주의에 맞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예를 들게요. 어떤 사람이 뿌리가 남은 치아가 있어요. 제가 이런 거 살리는 거 영상으로 보여드렸잖아요. 뿌리만 남은 거 있는데 대부분의 치과 의사들이 이거 되게 살리기 어렵거든요, 실제로. 포기하고 바로 임플란트로 건너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의사가 저 같은 또라이 같은 의사가 이런 걸 도전을 한단 말이야. 신경치료를 MP를 해가지고 신경치료를 완벽하게 한 다음에 그 위에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보철을 만들어서 교합을 정확하게 맞춰서 자인차를 살려낸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빠르게 하는 경우 그날 바로 밥을 씹어 먹을 수가 있죠. 예, 빼고 임플란트 하면 뭐 한 3개월, 4개월 걸릴 또는 3개월에서 한 6개월까지 걸릴 상황을 하루 만에 밥을 먹을 수 있게 하면 굉장히 좋은 의술이잖아요. 그런데 음, 치과 의사가 모두 치료 계획이 거의 비슷해, 같아. 그러면 이런 좋은 의료 기술이나 의술이 살아남을 수가 없겠죠. 여러분, 치료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치료의 품질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민주주의고, 그러한 민주주의의 혜택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좋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 비용, 치료 품질이 모두 의사마다 다른 것은 본질적으로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니까 이런 거 가지고 시비 걸지 마시고, 그다음 두 번째, 이렇게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는 거예요. 네. 그 점을 명심하시고 여러분 사고를 자꾸 문재인 케어 한다고 와 좋겠다가 아니라 문재인 케어 하면은 모든 치료비를 다 똑같이 받으면 치료의 품질이 낮아질 텐데 이렇게 되면 의료 기술이 품질이 하향 평준화 될 텐데 이렇게 되면 공산화가 될 텐데 이거 되게 위험한 정책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걱정하는 좀 깨어있는 시민이 좀 되도록 하세요. 이만 마칠게요.